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잘못 작성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한번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네 곳만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였는데 이 지역은 이제 굉장히 확대했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도 확대되고 투기 과열지구도 확대되다 보니까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갖고 세금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떤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자금, 취득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느냐? 어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그러면 6억 원 이하면은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취득자금과 무관하게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6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제출 의무가 의무적으로 있다. 특히 투기 과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증빙 자료, 금융 자료 등등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리콜 투기 과열 지구로 같이 묶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죠. 투기 과열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취득자금을 내 자금 또는 타인 자금 어떤 걸 재원으로 해서 조달할 건가 그 내용을 기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 거 예금액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 금액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전부동산을 처분한 그 대금을 갖고 주택을 취득했으면은 이 동그라미 6번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 자금을 반환받아 가지고 그 반환받은 재원을 갖고 주택을 취득했다. 똑같이 동그라미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자금이 아니고 타인 자금이다. 그러면 차입금 등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 대출 금액일 겁니다. 금융기관 대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택을 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제 들어간다. 아니면 내가 돈을 금융기관에 못 빌리고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다. 차용 금액이라고 하겠죠.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차용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밖에 차입금, 직계 존비속간 또는 부부간 그 밖에 관계 기재를 해가지고 이 차용 금액은 이 동그라미 11번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 자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료를 국세청에 이제 통보를 하고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내부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 30일 날 국세청에서 요거와 비슷하게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 향후적으로 더 좀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집하겠죠.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보유한 재산, 소득 등 다양한 과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를 연계해서 세금 탄류 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판단되면은 편법 증여 등의 탈세가 의심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거기에 맞춰서 탄로된 세금을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5가지 사례를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5가지 예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기재를 했냐면 기존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 대금을 취득 자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주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처분 대금을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그 돈이 그러면 전세 자금으로 썼으면은 기존 처분 대금은 우리가 새로 취득한 재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심이 돼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고가 아파트, 이번에 취득한 고가 아파트는 아버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했고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처분 대금은 이번에 본인이 새롭게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히 증여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번에 아파트 취득한 재원을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증여세 몇억 원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슷한 사례거든요.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30대 사회 초년생이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렇게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기존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국세청에서 보니까 기존 아파트 취득한 시점이 20대예요. 그때는 이 자녀 입장에서 소득도 재산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은 증여세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 과거 거를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취득한 거를 보니까 그 안에 들어요. 15년 내에 주택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기존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선정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취득 재원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통장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신고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산세에 더불어 가지고 증여세가 추징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특히 병의원을 운영하시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이었어요. 근데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예금 잔액을 자금 원천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보니까 금융 자료까지 이제 증빙 서류로 제출을 했겠죠. 근데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백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신고 소득이나 재산 취득 내용 등에 비해서 예금 잔액이 너무나 고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됐고 조사가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드러났냐면 우리가 비급여 진료비 있잖아요. 그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매출 신고가 누락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겠네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몇십억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취득자금의 문제가 됐는데 뭐까지 번졌어요? 개인, 사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특히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대표자였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매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법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누락된 매출 금액이 누구한테 귀속됐다고 보죠? 대표이사한테 귀속됐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법인세도 추징당하고 앤드 대표이사의 소득세까지 추징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탈을 맞죠. 쌍탈을 맞습니다. 굉장히 반대국가가 큽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농산물을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이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이사님이 개인명의로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현재 거주주택 전세 자금을 자금 원천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뭐 국세청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전세금하고 실제 전세 계약서 금액하고 너무 괴리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됐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인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모아다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먼저 법인 입장에서 매출 누락, 가산세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앤드 그 금액은 누구한테 기속됐다고 보죠?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 돼가지고 대표이사 소득세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까지 추징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이 추징됐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는 특히 부모님하고 전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금 원천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 재원을 임대 보증금을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임대 보증금을 누가 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냐면 부모님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녀가 여기에 살지 않고 부모님을 세입자로 넣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 전세 보증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취득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은 경제적 능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대학생이 세입자로 부모님을 넣어놓고 세입자와 같이 삽니다. 이건 뭐죠? 허위 계약이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허위 계약 및 편법 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랬더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이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어, 버는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월세를 얻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계약을 쓴 거죠.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 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증여세 몇억 원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2025년 10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통보해가지고 국세청 자료, 내부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고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12개 지역하고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할 때, 즉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때는 그 취득 자금에 대한 원천, 내 자금인지 타인 자금인지 거기에 대한 원천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기재된 내용이 타당한지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과거 몇 년도고 15년도고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증빙 자료만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조사가 들어가면은 과거 15년 동안의 기존 주택, 아파트 취득 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